대체요법. 유럽은 이미 자연의료로 전환하다. 탄압받은 전통요법의 복권을. 유럽 의료에는 일찍이 5가지 유파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의학의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5번째 약물요법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첫 번째 자연요법, 두 번째 정체요법, 세 번째 심리요법, 네 번째 동종요법은 탄압받고 추방당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의학자가 너무 많다. 그들은 근대의학 이외에 다른 것은 미신이라고 지금까지도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약물요법의 참상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대로다. 대체요법의 복권이란 탄압받은 이 4가지의 전통의료 복권을 의미한다. 세계의 최신 의료는 이미 이 방향으로 크게 전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연요법의 방법은 식사요법, 약초인 허브요법, 온천요법, 온열요법, 원예요법, 산림욕 등 자연스러운 상태에 심신을 맡겨 병을 치유한다. 두 번째 방법인 정체요법은 신체의 뒤틀림을 고쳐서 병을 치료한다. 척추교정법, 카이로프라틱과 같은 방법, 또 마사지, 침구, 쥐압, 요가, 운동요법 등등. 세 번째 심리요법은 명상요법, 호흡요법, 웃음요법, 심리상담, 가라오케, 가성요법, 이미지요법 등 마음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인다. 네 번째 동종요법의 방법은 이를테면 서양의 한방의료를 말한다.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기 위해 촉은 목석 등 위량의 독성을 가진 것을 시약으로 사용해서 100만 배로 희석하여 투여한다. 음식, 몸, 마음, 치료야말로 의학의 원점이다. 이런 요법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감신경 우위의 부교감신경 우위로 이끄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불안, 긴장, 공포 등의 스트레스에서 심신이 해방되어 안심, 이완, 행복의 상태로 채워져 간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분노의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억제하여 쾌감 호르몬과 엔돌핀을 분비한다. 이것은 면역세포 림프구의 일종인 NK세포의 영양원이라고도 한다. 쾌감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세포가 증가하고 자연 치유력이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감염증, 암, 자가면역질환 등 모든 병이 치유된다. 대체요법은 병을 일부가 아닌 전체로 파악하고 있다. 약물요법은 병을 장기의 이상으로만 본다. 그래서 장기만을 보고 전신을 보려 하지 않는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약물요법이 완전히 잘못된 요법이라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 한편 첫 번째 자연요법은 음식, 두 번째 정체요법은 몸, 세 번째 심리요법은 마음, 네 번째 동종요법은 치유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확립된 근대의학은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며 오늘날에 이른다.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음식도 몸도 마음도 치료도 무시한 의학을 과연 의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갓난아기라도 알 수 있다. 근대의학은 성립된 시점부터 거짓이고 망령이었다. 그런 허망이 아직도 맥맥히 이어져 눈먼 거대 의료 자본을 살찌게 하여 더욱 방대한 괴물로 성장하고 있다. 괴물의 먹이는 사람의 목숨과 돈이다. 지저분하게 널려진 엄청난 시체는 지평선 끝까지 산맥처럼 새까맣게 겹겹이 쌓여 이어져 있다. 이제 더 이상의 참곡도 살육도 일절 용서하면 안 된다. 연기요법이 세계의 최신 의료. 유럽과 미국에서는 암치료 분야에서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암 사망자가 해마다 수천 명 단위로 줄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백해무익의 3대 요법에서 해방되어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도 마찬가지로 대체요법으로 눈부시게 좋아지는 것을 일반인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 한 예로서 연기요법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소위 데카자시 요법이다. 이 요법의 발상지는 무려 일본이다. 1921년 일본의 민간요법으로 시작된 것이 국외에 보급되어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레이키란 일본어의 연기를 그대로 영어로 읽은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데카자시 요법은 미신이며 사기 범죄라고 죄를 단정하고 있다. 손 치료는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에서 의료의 한 분야로 확립되어 보험이 적용된다. 본가인 일본에서는 사기로 체포당하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다. 일본이 얼마나 세계의 새로운 의학의 흐름에서 뒤져 있는지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에피소드다. 소식장수. 이것이야말로 만병을 고치는 불로장수의 비법이다. 평균 양의 60% 정도만 먹는 식사 습관으로 2배 이상 살았다. 복팔분 80% 정도만 먹는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다. 과식을 경계한 말이다. 이 말은 복팔분 식사로 노화를 잇는다는 말이 이어진다. 이 말의 실례를 앞서 설명한 대로 노령학의 연구 분야를 통해 실감했다. 사망률 반감에 평균 양의 70% 정도만 먹여 키운 원숭이군을 15년간 관찰했더니 사망률이 배불리 먹은 원숭이군의 절반 이하였다. 수명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배불리 먹은 쥐군은 1년 이내에 전부 죽었지만 60%만 먹은 쥐군은 전부 2년 이상 살았다. DNA가 젊어짐. 소식으로 키운 쥐 실험에서 4주 동안 9개의 DNA가 젊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런 보고가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바야흐로 항노화 분야에서는 노화 방지는 열량 제한이 최선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평균 양의 60% 식사로 수명은 2배, 평균 양의 70% 식사로 사망률이 반으로 준다라는 것은 공복이야말로 생명력,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원천이다.
평균 양의 60% 식사로 노화를 잇는다. 이 말은 진리다. 야생동물은 이 점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인간뿐이다. 어느 쪽이 현명한지 비교하는 것도 부끄럽다. 이 표현도 사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결국 현대인은 필요량의 2배나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명쾌하게 말해주는 영양학자는 전혀 없다. 식품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질릴 만큼 먹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이십니다. 열량 제한으로 왜 수명이 2배나 늘어날까? 최근 연구에서 열량 감소가 노화 유전자의 작용을 멈추는 것을 확인했다. 영양 흡수가 줄어들면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노화 유전자를 봉인한다. 그래서 젊음이 유지되어 2배나 오래 산다. 반대로 말하면 과잉 영양 섭취는 노화를 촉진한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까지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진리다. 흔히 남들만큼 먹고 싶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남들만큼 먹으면 일찍 죽고 만다.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수명은 약 125세라고 한다.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 짓궂게도 인류가 창조한 음식 문명이다. 먹는 기쁨은 늙어가는 슬픔을 수반하고 있었다. 질릴 만큼 먹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말은 이 점을 내포한 것이다. 야생동물의 사는 법을 본받자. 야생동물에게는 심장 발작도 암도 없다. 케빈 드루토시의 지적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 판매 부수 900만 부를 돌파했는데 책이 가진 충격적인 힘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책이라고 부른다. 그가 지적하듯이 야생동물에게는 암도, 심장병도, 뇌졸중도, 당뇨병도, 우울증도 없다. 그 미스터리를 케빈은 그것은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라고 시원스레 풀었다. 야생동물은 의사에게 가지 않아도 성인이 된 후 지금까지 산 세월의 10배, 20배나 오래 산다. 침팬지나 고릴라가 좋은 예다. 그는 독자에게 이렇게 호소한다. 의사와 약과 패스트푸드를 지금 당장 끊어라. 그는 강조한다. 인체의 최악의 독소는 의약품이다. 야생동물은 약을 먹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산다. 단식요법, 자연 치유력과 배설력 향상, 먹지 않기 위한 궁리, 공복을 즐겨라. 단식은 만병을 치유하는 대단히 뛰어난 방법이다. 오키요가의 오키시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한다. 단식은 영어로 패스팅이다. 조식은 영어로 브레이크퍼스트다. 즉 단식을 끝낸다는 의미다. 밤에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식은 단식을 끝내는 식사가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자에게 먹어야만 건강해져 라며 억지로 먹이려고 한다. 야생동물과는 정반대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오키 선생님은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해라. 공복을 즐겨라. 진짜 건강한 신체는 배가 고플수록 몸이 좋아지는 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멋진 진리인 것을 나는 직접 체험을 통하여 절실히 깨달았다. 매일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사람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왔다. 과연 그럴까? 하루 두 끼는 자신을 위해, 나머지 한 끼는 의사를 위해. 약간 야유가 담긴 독일의 오랜 격언이다. 고대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의식동원, 만병일원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식사로 낫지 않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며 식사요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연스레 병을 고치는 자연치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식사다. 현대병은 포식이 원흉이다. 야생동물도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는 일은 있다. 그런 경우 그들은 어떻게 고칠까? 단식으로 스스로 치료한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일절 식사를 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휴식을 취한다.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병이나 상처를 고친다. 또한 곰의 겨울잠에서 알 수 있듯이 야생동물은 계절 사이클에 맞춰 정기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 이때 소화기관은 온전히 쉬고 자연치유계가 최대한으로 작용한다. 자연계에서는 매일 손에 식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며칠이나 먹을 것이 없는 일도 흔하다. 그러므로 대자연인 신은 동물을 굶주리게 강하게 창조했다. 그러나 매일 세 끼나 먹는 동물인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은 신에게도 예상 밖이었음이 틀림없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다. 굶주림에 강하지만 포식에는 약하다. 현대병은 대부분 포식이 원흉이다. 비만,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암, 아토피 등 예를 들면 끝이 없다. 야생동물에게는 이러한 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명에 필요한 양 이상은 먹지 않기 때문이다. 치유력과 배설력이 향상된다. 소식으로 건강과 장수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단식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어느 전문책에 따르면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 소화 흡수의 에너지는 42.195km를 달리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소화와 흡수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단식하면 그 에너지가 모두 치료와 배설로 간다. 단식을 하면 면역력은 몇 배, 몇십 배로 뛰어오른다. 또한 약 60조 개의 세포 내에 쌓인 독소를 세포에서 몸 밖으로 배출한다. 이 독소 배출로 깨끗해진 세포는 젊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연 치유력은 더욱 향상된다. 단식은 인체에 갖추어진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가장 뛰어난 묘책이다. 중증 당뇨병 환자 15명이 전원 완치되다.
단식의 탁월한 효과의 한 예를 들면 내 친구인 K 의사는 단식요법으로 15명의 당뇨 환자를 전원 완치시켰다. 모두 인슐린 의존형의 중증 당뇨병이었지만 인슐린 주사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다. 현대의학에서는 병치료에 반드시 의약품을 투여한다. 그에 비해 K 의사는 단식요법을 채택했다. 당뇨병은 포식, 과식 때문에 생긴다. 음식을 끊으면 회복할 수 있다. 이 경과를 논문으로 작성해 지도교수에게 제출했더니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K군, 당뇨병은 옛날부터 낫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는데 자네는 나았다고 하다니 어떻게 이런 엉터리를 쓰는 건가? 대학의학부에서는 이토록 구제불능인 바보 교수가 널려 있다. 전문가의 관리와 지도 아래 실행할 것. 단식은 최상의 묘책인 만큼 자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경험 있는 지도자 밑에서 실행하는 것이 철칙이다. 인간은 물만으로도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조난당해 굶어 죽었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이것은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한 스트레스로 혼란에 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다. 요가 도장에서도 단식 중에 수행자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 바로 중단한다. 단식에는 물만 먹는 완전 단식, 녹즙을 먹는 단식 등 다양한 패턴이 있다. 단식을 시작하면 며칠 사이에 호전 반응으로 발열, 구토, 권태감 등의 불쾌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단식의 효과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식요법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식 기간이 아니라 회복 기간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복 기간은 단식 기간의 2배가 원칙이다. 20일 단식을 했다면 회복에 40일이 걸린다. 단식을 마치고 처음에는 연한 미음 회복식을 먹는다. 급격히 식욕을 회복하여 굶주렸다는 생각에 배불리 먹으면 장폐색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엄중한 관리와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리는 우리 안에 바로 곁에 있다. 난 단식 따위 도저히 무리야. 단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단식을 권한다. 글자 그대로 절반 단식이다. 평소 식사의 50% 정도만 먹는 것으로 완전 단식에 비해 편하다. 나도 일주일간 반단식을 체험했는데 몸이 정말로 좋아졌다. 이것도 힘든 사람은 뿌띠 단식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단식 이름으로는 주말 단식이다. 예를 들면 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른다. 그것만으로도 몸의 배독 효과, 주유 효과는 놀랄 만큼 높아진다. 당신도 가벼운 뿌띠 단식으로 공복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위장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신기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대자연이 부여해준 정말로 건강한 심신의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뜻밖의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심신을 살려주는 우주의 섭리에 따라 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지혜를 본받자. 진리는 우리 안에 있고 바로 곁에 있다. 마지막으로 후기입니다. 문명국의 식사는 형편없다. 선진국은 병선진국이다. 치질, 맹장염, 대장암, 당뇨병, 담석, 선진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병은 미국에는 없다. 미국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 리포트를 일본에 소개한 작고 한 저널리스트 이야무라 고이치 씨의 한탄이다. 지금의 식생활로는 요술한다. 1977년 발표된 이 리포트는 약 5,000페이지에 달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양과 건강에 관한 보고로서 유명하다. 진두지휘를 한 민주당 맥가번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일반적으로 맥가번 보고라고 부른다. 문명국의 식사는 잘못됐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결론이었다. 우리는 완전히 바보였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위원회 구성원의 한 사람인 케네디 의원은 비통한 말을 쏟아냈다. 리포트는 후회와 한탄의 말로 가득하다. 선진국의 식사는 아주 부자연스럽고 형편없는 식사가 되어버렸다. 그 사실을 누구 하나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이런 내용의 식사가 선진국의 많은 암과 심장병과 당뇨병을 낳고 있었다. 우리는 즉각 식사를 개선해야 한다. 풍요로운 식사가 만병의 근원이다. 잘못된 식사란 고열량, 고단백질, 고설탕, 고정백의 오고식품이다. 이런 식사가 문명적이고 풍요로운 식사라고 누구나가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미국 정부 상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간단하다. 미국인은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라. 그러면 암, 심장병, 뇌졸중과 생활습관병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 보고를 따랐다면 미국인은 날씬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맥가번 보고에 미국 식품산업 전체가 몹시 분노했다.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그들의 매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의료산업도 몹시 흥분했다. 환자의 급격한 감소는 그들의 이익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 매스컴도 적으로 돌아섰다. 식품, 의료산업의 불이익은 중요한 후원자의 불이익이다. 그들은 반 맥가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맥가번 의원은 정치 생명이 끊겼다. 오로지 미국인의 건강을 바란 유능한 정치가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이권 세력에 의해 짓눌린 것이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정부도 매스컴도 맥가번 보고를 완전 무시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매장된 제2의 M보고. 그 후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의 식사와 건강에 관한 대대적인 연구를 하였다. 이것은 차이나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차이나 연구도 짓눌려
같은 쓰라림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남성의 심장마비 사망률은 중국인의 17배, 여성의 유방암 사망은 5배 등등의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이 동물 단백질이야말로 사상 최악의 발암물질이라는 놀라운 내용에 식품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여 탄압해서 어둠에 매장했다. 동물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보다 8배나 암을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다. 약물 장기 투여에 길든 인류. 우리는 현대 인류병의 근원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의료와 식사다. 그것은 왜 잘못된 것일까? 지구를 지배하는 거대 의료회사와 식량회사가 완벽하게 우리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류는 잘못된 의료로 약물을 장기 투여하고 잘못된 식품으로 길들여져 있다. 이런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세계 각국 정부나 대중매체까지도 그들이 완전히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현대 지구상에 진짜 정보나 보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는 조작된 정보라는 이름의 울타리에서 길러지는 가축이다. 나는 이 지배구조를 정보 제국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은 당신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며 페이지를 넘겼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가번 보고와 차이나 연구에 당신은 경악했을 것이다. 탄압과 은폐의 어둠에서 두 가지의 결정적인 리포트는 되살아났다. 이 책은 이들과 같은 입장에서 약물 장기 투여를 고발한다. 4명 중 3명이 의료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이미 일본 국민 4명 중 3명이 의료에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한다.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불안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 거의 4명 중에 3명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사신교회 재단에 바쳐지는 산재물인 환자도 바보는 아니다.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불안의 원인으로는 의료 종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취할 수 없다. 의사나 간호사의 기술이 미숙해 보인다. 의사의 태도가 과학적이다 등이 있다. 그들은 환자에게 독을 약이라고 속이고 투여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진정한 의사소통을 취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확신했을 것이다. 음식이 바로 의사이고 약이다. 당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약도 병원도 의사도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음식과 마음과 몸이다. 우선은 올바른 식사를 하길 바란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말씀이다. 음식을 바로잡으면 마음도 몸도 저절로 안정된다. 그럼 올바른 식사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맥가본 보고 차이나 연구를 통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채식이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도 환경 위기도 피할 수 있다. 채식은 당신의 인생을 구함과 동시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다. 이 책이
당신에게서 자그마한 이중표가 되면 기쁠 것이다. 이 책은 아보도우르 교수의 명저 약을 끊으면 병이 낫는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보 선생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의사다. 감수 부탁에도 전면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기쁨이 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선생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추천의 말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혼마 하지메 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